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 대표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아파카르는 아이템을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생중계로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현업에서의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고 또 이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어떤 글로 올리는 거면 그날그날 일기처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죠. 얼마나 이게 힘들지. 그리고 그냥 막연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만 잘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경험이 없었고 이쪽으로 지식도 하나도 없고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고 기획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허점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업체와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한 것은 1월 중순 말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출시를 못하고 있어요. 개발에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11월 말쯤에 도저히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선정을 하고 또 이 앱을 이전한다고 해야 되나? 이전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이슈들, 그리고 그 전에 몰랐던, 뭐가 문제였던지 몰랐던 그런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이슈들이 생기고, 매일매일 돌발들이 생기고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카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었어요. 제가 개발 업체를 새로 찾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앱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웹앱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그리고 네이티브 앱이 있는데 어쨌거나 리액트 네이티브도 이 네이티브 앱 속에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그 앱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그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말을 했던 게, 음, 네이티브 앱에서 네이티브 앱을 개발을 하면 원래는 안드로이드용 따로 개발을 하고 iOS용을 따로 개발을 하는데 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게 되면 한 번의 개발로 양쪽 다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더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냐 하면은 앱의 세 가지 종류, 웹앱과 그 네이티브 앱 이렇게 있는데 웹앱이라는 것은 속에는 웹이지만 겉에는 앱이라는 그 모양 형태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모바일 형태의 홈페이지 이런 느낌의 어플리케이션이고 사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속은 웹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은 정말 정통 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렇다면 이 웹앱의 단점은 뭐냐면 웹앱의 먼저 장점은 웹앱은 개발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네이티브 앱은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난이도도 높은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렇다면 이 웹앱의 단점,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웹이기 때문에 이 앱과 웹의 차이는 이 핸드폰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웹앱이라는 것은 핸드폰을 통제할 수가 없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실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첩을 불러와서 이 사진을 올린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거는 이 웹앱의 단점과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상호작용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웹앱을 베이스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내가 넣고 싶은 그 기능들 중에서 웹앱이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진첩을 불러오고 또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푸시 알람을 넣고 하는 이런 네이티브 앱만 구현이 가능한 부분을
요거는 네이티브로 만들고 나머지는 웹앱으로 만들고 그 두 개를 기능에 따라서 믹스해서 만든 것이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개발에서의 문제점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완벽한 기획이 가능할까요? 기획은 분명히 바뀌고 또 바뀔 거라고 저처럼 처음 아이템을 추진을 한다거나 이 아이템의 명확성이 명확하지 않고 떨어진다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하느냐? 분명히 뒤에 수정이 가야 할 건데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수정이 쉬운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했었어야 했더라고요. 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좋은 업체를 만나기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만들었던 앱을 다른 업체에 이것을 수정을 하거나 또 이전을 할 때 새로운 개발자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받았을 때 수정이 쉽느냐, 안 쉽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이 더 들어가느냐, 또 이 말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어쨌거나 그 네이티브 앱이기 때문에 수정이 굉장히 어려운 앱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에 업체가 서울 업체였거든요. 이 서울 업체와 하다 보니까 아무리 카카오톡이나 뭐 팀뷰어나 또 전화가 이렇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는 또 한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한 거는 다음번 개발 업체는 무조건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업체, 다시 말해서 대전에 있는 업체와 꼭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전에 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수정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이리저리 조언을 구하고 저도 알아보고 했더니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앱을 다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음에 다시 이 아파카 앱을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든 아파카를 수정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1월에 무조건 출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새로 앱을 만들기에는 기획의 시간도 걸리고 개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시간도 걸리고 결국은 1월 달에 출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파카 앱을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업체에서도 이 앱을 수정할 수 있다. 또 얼마 만에 수정할 수 있다.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오고 가려면 그 아파카 앱의 소스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 이 소스를 보여드릴 때 꼭 그 보여드리는 업체로부터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